존경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무너져가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오늘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장에 방청하신 국민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에 힘을 얻고 격려를 받아서 오늘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이 속칭 테러 방지법,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국민 무제한 사찰법을 여러분이 막아주셔야 됩니다. 국회의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의 도움이 없이는 이 법 저는 막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을 믿고 오늘 제 반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도 군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하경 의원입니다. 참으로 감회가 깊습니다. 제가 이 자리 서기까지 50여 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이,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이 국민에게 행복과 안전을 주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국가의 권력이란 이름으로 어떻게 무참하게 한 가족과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지 온몸으로 겪었기에 언젠가 내가 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다시는 사랑하는 내 조국에서 이런 불행한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시작을 제가 좋아하는 시 두 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평생을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침에 집을 나설 때 가족을 바라보며 손을 흔들고 나옵니다. 가족에게 오늘 하루 안녕히 잘 있으란 그런 마음의 기도를 하면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았던, 내가 청년 시절부터 철이 들어서 오늘까지 한 번도 집 밖을 나서면서 내가 제대로 저녁에 안전하게 돌아와서 내 가족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제가 유난히 가족 사랑이 깊어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수많은 사고와 수많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하루하루 삶이 나 자신도 나 스스로의 안전을 책임지고 확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정말 가슴을 칠 일입니다. 책상을 칠 일이 아니고 가슴을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내가 좋아하는 독일의 유명한 극작가이자 시인이신 베르톨드 브레이트 시 한 편 읽겠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말했다. 당신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는 정신을 차리고 길을 걷는다. 빗방울까지도 두려워하면서 그것에 맞아 살해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브레이트는
1차 대전, 2차 대전, 나치 시대를 겪고 공산주의 치하를 겪었습니다. 그는 하루하루 삶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빗방울도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시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국민이야말로 이 시에 언급된 대로 빗방울까지도 맞을까 두려워서 살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똑같이 또 하나 브레이크 시입니다. 살아남은 자의 슬픔. 물론 나는 알고 있다. 오직 운이 좋았던 덕택에 나는 그 많은 친구들보다 오래 살아남았다. 그러나 지난밤 꿈속에서 이 친구들이 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강한 자는 살아남는다. 그러자 나는 자신이 미워졌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난 몇십 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이 땅에서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위한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고 자신을 헌신하며 살아왔습니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또 어떻게 희생되어 왔습니까? 먼저 갔습니까? 1876년 우리나라가 제국주의 일본과 외세의 침략을 당하기부터 130, 40여 년 동안 수많은 해침과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 강탈과 독립투쟁과 독재정권과 군사정권 아래서 또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성장을 이루기까지 공장에서 농촌에서 거리에서 해외에서 북만주 벌판에서 저 중앙아시아까지 쫓겨가면서 또 감옥에서 숨어다니는 거리 골목골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먼저 가야 했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이 브레이크의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아서 이렇게 가족과 함께 살고 있지만 먼저 견디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 우리의 선조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한숨과 그들의 고통이 이 산천 곳곳에 또 해외 사막 한가운데 중앙아시아 폭설 한가운데 북만주 한가운데 백골로 쓰러져 있을 것을 생각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밥 먹고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는 또다시 국민을 무제한 사찰하려는 일명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국민 사찰법이 아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이 되고 사랑스러운 조국이 되고 민주주의가 활짝 피고 언젠가 남북 통일이 되어서 전쟁 걱정 없고 가난 걱정 없고 미래가 불투명해서 자살하는 그런 일이 없는 우리의 조국을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실 때 이것은 가능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발언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발언을 준비하면서 어제 이런 자료를 하나 봤습니다. 2016년 2월 25일자 자료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부 갈등에 무너지는 한국 사회, 충격의 국민 대통합위원회 보고서, 현 정부의 국민 대통합위원회에서 현재 우리 국민의 실태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제가 축약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갈등의 진원지는 빈부격차다. 경제력 차이로 인한 위화감과 불안이, 불만이 극에 달하고 분노 사회를 넘어 원한 사회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의 갈등 양상이 사회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을 만큼 위험 수위에 다다랐다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다. 김문조 고려대 명예교수 등 국내 대표적 정치, 사회학자 5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민대통합위원회 측 의뢰를 받아 지역, 성별, 연령, 월소득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 전국 성인 남녀 105명을 심층 인터뷰한 한국형 사회갈등 실태 진단 연구보고서를 작성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불안, 경쟁, 피로 등 한국 사회에 축적된 갈등이 포기와 단절, 원한, 반감 등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며 경제력에 따른 계층 간 갈등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않으면 한국 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강력 경고했다. 사회적 격차에 대한 인식조사를 위해 연구진이 이른바 쉽게 말하면 배경이죠. 백에 대해 물어본 결과 남녀 구분 없이 응답자들은 개인의 사회적 성취에 백이라는 요소가 강력한 후광 효과를 발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 응답자들은 백이라는 존재는 입사할 때 경험했다. 우리는 공채로 입사했지만 백 있는 친구는 개별 입사했다. 사건, 사고 시 백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된다. 조그만 회사들은 로비를 안 하면 물건을 넣을 수 없다. 결국 백이 돈이다. 등 일상적 경험을 소개했다. 빈부격차에 대한 질문에서 점점 심해져 중산층이 사라지고 상하 계층만 남을 것, 있는 사람은 계속 발전하고 없는 사람은 계속 쪼그라드는 구조 등 극히 부정적인 답변이 쏟아졌다. 연구진은 방대한 심층 면접을 통해 한국 사회 갈등 유형으로 불안을 넘어선 강박, 경쟁을 넘어선 고투, 피로를 넘어선 탈진, 좌절을 넘어선 포기, 격차를 넘어선 단절, 불만, 분노를 넘어선 원한, 불신을 넘어선 반감, 갈등을 넘어선 단죄 등 8개로 분류했다. 학교 언론이 불안과 경쟁, 피로, 좌절, 불신 등으로 완곡하게 표현하는 우리 사회 갈등이 실제로는 단절, 원한, 반감, 단죄의 감정 등 극단적 트라우마 상태로 빠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사회 불안 심리는 세계 보편적 현상이지만 외길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명애 교수는 특히 젊은이들이 이렇다 할 사고가 기대되지 않음에도 생존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모적 노력을 멈출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며
부익부, 빈익빈 구조가 깊어지고 개인 노력만으로 성공이 어려워지면서 성공에 대한 꿈을 포기하는 젊은이가 많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양극화한 계층 구조에서 젊은 세대는 물론 기성세대까지 생존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총체적 불만이 한국 사회를 분노 이상의 원한 사회로 이끌고 있다는 평가다. 연구팀은 위험 수위에 다다른 사회적 갈등을 풀 제1의 해법으로 일자리 문제를 지적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근로자들이 근로시간을 지금보다 절반가량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근로시간을 메울 인력을 기업과 정부가 신규 채용하는 반정규직제 개념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여기 시간 타임 어떻게 되죠? 그 이야기 할 겁니다. 그 원인에 대한 분석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좀만 기다리십시오. 여기 시간 타이머 좀 재주세요. 시간 제약이 따로 없습니다. 무제한이니까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하시는데 다만 어제를 벗어나지 않기 바랍니다. 저는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이 국민 대통합이 보고서 받으셔서 읽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 현실이 이렇습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현실이 이렇게 백척한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과 우리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이 국민 대통합위의 보고를 받으셨다면 오늘 국회에서 국민을 무제한으로 사찰하려 하는 테러 방지법을 토론하게 하고 직권상정해서 비상으로 처리하게 하려는 이것을 당장 멈추시고 바로 민생의 문제로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도모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민생이 제일 우선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살림과 생활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국민이 삶의 백척한 데에 서 있는데 지금 저 이라크에 있는 IS가 대한민국에 쳐들어올까 싶어서 테러할까 싶어서 우리 국회가 이렇게 마비되어도 좋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님, 이제라도 이 법안 거두셔야 합니다. 이제 민생 문제에 국민과 함께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를 찾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민국의 자살자 수가 해마다 10,000명 이상, 13,000, 4,000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간히 뉴스에서 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런 자살 사건을 접하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비참한 현실을 그냥 하나의 기사로 넘겨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정으로 생각하고 한 개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한 생명이
자기의 주어진 천부적인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우리 사회에서 13,000명, 4,000명들이 자살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이 자살자들이 전부 서로 연락해서 어느 날 모일, 모시에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한날 우리가 함께 죽자 하는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테러보다 무섭지 않습니까? 저 이라크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보다 우리 안에서 죽어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생명이 더 위험하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님, 자살이 없는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테러보다 더 심각한 잠깐만 발언을 중단해 주십시오.